아가씨 괜찮대? 그런가 봐. 아니 세상에, 죽었으면 어쩔 뻔했. 저지 어머야. 무슨 일 있어요? 간밤에 저 집 2층에 사는 아가씨가 죽을 뻔했대요. 천만 다행이지 그냥. 모르는 놈이 문 앞까지 따라와가지고 칼로 찔렀대던데. 안 죽었다고? 안 죽었어. 방금 내렸어. 아우 비가 와갖고. 네. 여기 넣어주세요. 아유 예 감사해요. 예. 자, 아이고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아유. 미안해. 늦었지? 전화를 왜 안 받으셨어요? 빵집에 놓고 왔지 뭐야. 다시 갔더니 그새 닫았더라고. 주택가 노상, 왼쪽 옆구리, 자상으로 인한 중상. 내조용 칼? 내주연 칼이요? 뭐, 그거 아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신흥사단? 네. 이거 그냥 폭력 사건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4월 15일 새벽 3시 30분 주택가 노상, 피해자 여자, 복부 왼쪽 옆구리 자상으로 인한 중상. 이게는 내조용 칼. 내주연 칼. 내주연 칼. 저기 우주한테 전화 좀. 알았어. 잠깐만. 우주야. 그 보고서에서 레저용 칼로 한번 검색 좀 해봐. 레저용 칼이요? 올레래.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 잠시만요. 그러면은 일단 그 동작서부터 한번 봐봐. 두 건인데요? 두 건? 예, 신흥 우동이랑 신흥 이동이요. 두 건 다 올해 2월에 올라와 있어요. 피해자는? 두 건 다 20대 여성이고요. 중상으로 되어 있어요. 두 건 다 폭력 사건으로 올라와 있고요. 일단 그럼 자료 좀 뽑아놔라. 피해자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안정을 취하는 상황이라 만나는 거 힘들고요. 이게 피해자 진술서예요. 예. 하도 따라와서 핸드백까지 던져줬는데 관심도 없었대요. 이 그 레저용 칼인지는 어떻게 확인했어요? 찔린 부위 상처 크기도 그렇고 시칼은 아니에요. 그 피해자도 칼이 작았다고 했어요. 한 손바닥 사이즈 정도? 사진 몇 장 보여주니까 레저용 칼이 가장 비슷하다고 해서요. 목격자가 있습니까? 아, 예. 비명 소리가 들려서 창문 열고 소리쳤더니 후다닥 도망가더래요. 그 혹시 다른 두 건은요? 다른 두 건이라뇨? 올 2월에 비슷한 사건이 두 건 있더라고요. 보시면 신흥 오동하고 신흥 이동. 아, 이건 담당 수사팀이 달라 저한테 없고요. 제가 담당해요. 김형사, 올라와봐. 형과 나까지 쫓아왔대요. 심지어 문에 열쇠까지 꽂힌 채로 당했다니까요. 완전 미친놈이에요. 금품 갈취는 없었나요? 찌른 다음에 가방에 손도 안 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팔을 잡고 돌리더래요. 그리고 바로 찔렀어. 뭐 인상 차이 같은 거는 너무 놀라서 기억도 못하고 키가 좀 작다고 그랬어요. 한 170 정도? 거기서 소리쳤어요. 범인 어디쯤에 있었습니까? 쪽이 가르등아래요. 이상해 보여서 좀 지켜봤는데 갑자기 여자가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마, 너 뭐야? 이렇게 소리쳤더니 냅다 뛰는데 엄청 빨랐어요. 그 키가 작았다고요? 키는 작고 머리숱이 없어서 정수리가 훤했어요. 그 혹시 뭐 등산화 같은 거 신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기는 여기 너무 머네. 빨리 뛰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불빛이 환해서 도망가는 게 잘 보였거든요. 빨리 뛰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예, 너무 빨라서 놀랐어요. 두 건 다 지문이나 단서도 없는 거고요. 예. 작정한 것 마냥 집 앞까지 따라오더래요. 설마 했는데 빌라 입구까지 따라 들어와서는 잠바에서 뭘 꺼내길래 봤는데 순식간에 찔렀대요. 지금 설명한 게 구호동 사건이고요. 근데 보림동 사건도 똑같아. 장소만 다르지 단서도 없고. 하필 그날은 비까지 와서. 둘 다 레저용 칼에 하복부 자창. 없어진 금품이나 현금도 없다. 빗소리 때문에 따라오는 것도 몰랐대요. 피해자가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골목에서 자동차 진입하는 거 보고 놀라서 도망갔나 봐요. 둘 다 인상 차이가 비슷한데 못 잡은 거야? 키가 작고 쓰러져서 뛰는 발이 보였는데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등산화가 아니고요. 운동화라고만 했는데요. 운동화. 레저용 칼에 피습당해서 중상을 입은 것만 총 3건. 사건 발생 시각도 전부 새벽이에요. 공격당한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 다른 점이 있다면 한 건은 주택가 골목, 나머지 2건은 피해자 집 문 앞이에요. 피습당한 장소는 다르지만 애모가 유사한 사건이 3개가 존재한다는 건 다른 범행도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더군다나 공격당한 부위가 셋 다 배예요. 저 시킬까? 같은 놈이라고 하기엔 범행 도구, 방식, 시간대가 너무 달라요. 근데 또 체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확신이 안 서긴 하는 건데. 근데 엄청 빨리 뛰었다고 했잖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뛰었다면 등산화를 신고는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등산화 신고 뛰면 둔하니까. 뭐 이미 뒷모습에 등산화까지 공개됐으니까 더는 안 싫었겠지. 근데 우리가 찾는 범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둔기로 무자비하게 살인을 했어요. 범행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작은 흉기를 사용했을 리가 없을 텐데. 만약에 같은 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폭력 사건들 전부 미수 사건에 그치는 걸로 해석이 되니까 성에 안 찼을 거고, 그러면 같은 흉기로 3번이나 반복하진 않았겠네. 그래도 반복했다는 건 피해자의 생사 여부를 몰랐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아요? 생사 여부를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저놈은 침입범죄를 저지르면서 흔적을 거의 안 남겼어. 근데 피해자 뒤를 따라간다. 목격자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모험을 할 리가 없어. 왜냐면 엄청 조심스러운 놈이거든. 다른 놈이라고 치면. 피해자가 전부 상해만 입었으니까 살인범이 아닌 강도 상해범 아닐까요? 아니야, 금품엔 관심이 없어서 강도는 아니야. 만약에 우리 추측대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게 범행 목적이 실패해서라면, 그럼 우리나라에 2명의 연쇄 살인범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 3건 다 같은 흉기예요. 레저용 칼? 보시면 여기 이 3곳이 멀지 않는 거리입니다. 흉기 종류에 공격당한 부위, 그리고 범행 시간대까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중상. 왜요? 뭐 사망 사건 아니라서 안 돼? 뭐 더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어디가? 임 팀장, 와봐. 구호동, 보림동. 올해 각각 1월, 2월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저희도 지금 부유축 노인 연쇄살인 용의자의 동일 범행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같은 놈이 아닙니다. 다른 놈이에요. 키와 체구가 비슷해요. 키와 체구가 비슷한 거 말고는 같은 게 없습니다. 범행 방식도 도구도 다 달라요. 범행 방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범행 방식이 바뀔 수 있어도 이미 둔기로 살인의 쾌감을 맛본 놈입니다. 그거보다 더 작은 레저용 칼을 사용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연쇄살인범일 가능성은 더 낮아지네요. 그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다행히 피해자가 살아있지만 그 점이 범인의 잠재된 공격성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더 큰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합니다. 뭔 소리야? 지금 이 연쇄살인범 하나로도 골치가 썩을 지경인데 뭘 일어나지도 않은 연쇄살인범을 또 잡으래. 몽타주 그리시죠? 그래요. 일단은 몽타 좀 그려봅시다. 피해자들 다 살아있고 목격자까지 있으니까 가능해요. 금천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얼굴을 기억 못합니다. 법체면 시도하시죠. 얼굴이 갸름해요. 눈이 자꾸 찢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좀 벗겨졌어요. 어느 부분이죠? 이마 쪽인가요? 예. 알다시피 돈을 노린 범행이 아니에요. 돈도 원한도 아닌 경우 목적은 하나예요. 살인. 맞아요. 비슷하게 생겼어. 말라서 얼굴도 이렇게 홀쭉했고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쓰겠습니다. 왔어요.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이 목격자한테 몽타주 확인했어요. 그럼 다시 짚어볼게요. 어두운 밤인데 하필 환하게 불이 켜진 가로등 밑에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보림동도 가로등 아래였어요. 그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어두운 곳을 찾는 게 정상인데 게다가 뒤가 아니라 앞에서 공격했죠. 그 설마 일부러 얼굴을 드러낸 걸까? 잠깐 한번 봐보세요. 피해자가 이 자리에서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쫓아오는 걸 느껴서 핸드백을 던져줬어요. 가져가라고. 근데 핸드백에 관심을 안 보이고 계속 쫓아오니까 겁에 질린 피해자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겠죠? 범인은 저처럼 쫓아갔을 테고 쫓아간 범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잠깐만. 일부러 돌려 세운 거예요. 피해자가 돌아보는 순간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건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복부를 찔린 거예요. 정면에서 공격당했죠. 근데 범인이 정말 현장을 다시 찾을까? 그보다 우린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범인은 왜 이 지역들을 선택했을까요?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 용이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놈한테 익숙한 환경인 걸까요? 오늘 새벽 서울 푸르메공원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수차례 칼에 찔려 발견 당시에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으며 병원 이송 중 구급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였으며 목격자가 없어 범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원 내 안전 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에 위치한 공원 내 가로등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벽 피습 복구 자창, 피해자군과 범행 시각, 그리고 공격 부위까지 일치합니다. 물론 공원이긴 하지만 전철에서 내려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공원길을 자주 이용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택가 골목과 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의자 인상착의도 있어요. 목격자가 있었어? 아니요. 그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진술했답니다. 30대 남자로 키는 170cm 가량, 머리숱이 적고 어두운 색 운동복 차림, 사고 직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사람이 따라와 칼로 찔렀다는 말만 남기고 대화가 끊겼답니다. 우려한 대로 전에 범행에서 만족하지 못한 범인이 더 크고 날카로운 흉기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 여전히 반대해요. 뭘? 아, 분석팀이 하는 얘기들 다 반대해요. 이제 그만들 휘둘릴 때도 되지 않았어요? 아유, 참, 성질 말이죠. 아유, 냅둬. 아, 근데 저 분석팀 생각은 서남부 피습 사건하고 그 푸르메 공원 범인이 같은 놈일 것이다.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현장 사진들 쭉 보시면은 성폭행도 아니고 금품갈취도 아니에요. 그 유충 연쇄 살인이랑은 다른 놈인 거고. 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린 2명의 연쇄살인범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쇄 납치 사건을 제보받고 지난 5일 새벽 05시 30분경 피의자 구영춘을 검거하였습니다. 현재 구영춘이가 자백한 피해자는 모두 18명이고 구 씨가 지난 1월 말 동대문구 임영동에서 20대 여성 한 명을 더 살해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영동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가 입증될 경우 구 씨가 벌인 범행에 의한 희생자는 19명에 이를 저거 내가 한 건데? 임영동 살인 사건은 지난 1월 동대문구 임영동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김 씨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지금까지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입니다.